예, 도사님. 예. 아까 그 말씀드린 사과 맛을 맛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하셨는데 그 도에 살게 되면 그 사과를 또 맛을 봐야 합니까?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사과 맛을 직접 보지 않고 사과 맛을 어떻게 알아요? 응? 그 사과 맛이나 딸기 맛이나 단맛이나 이렇게 그 분별이 되는 그런 맛인가 예. 분별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별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왜? 딸기 먹었을 때의 맛과 사과 먹었을 때의 맛이 같지는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르다라고 사과 맛은 이래, 딸기 맛은 이래라고 확정할 수도 없죠. 자, 확정해야 분별이 될 텐데 확정할 수도 없으니 분별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 같다, 같은 건가? 그렇지도 않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딸기 먹을 때와 사과 먹을 때는 다르죠. 같다라고 할 수 없죠. 제가 말하는 그 현상적인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알매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먹거나 딸기를 먹거나 맛이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것은 현상적인 분별이고 사과를 먹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는 순간에 어떤 작용에 알미 일어날 거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면 그것을 이걸 먹어봐야 아냐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여쭤봤어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면 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맛보거나 이러한 작용이 어떻게 알아지는가에 대한 위치가 분명하면 사과를 먹는 것이나 먹지 않고서라도 그것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지 않는가. 무슨 맛인지는 알 수 없어요. 먹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도를 안다면은 사과 먹을 필요도 없고 딸기 먹을 필요도 없겠네요. 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사과 맛은 사과 맛이고 딸기 맛은 딸기 맛이에요. 자, 무무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자, 결국에는 사과 맛을 확정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사과 맛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맛이라는 것이 사과 맛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과 맛을 확정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사과 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자,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과 맛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과를 먹거나 딸기를 먹거나 똑같은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과 맛은 이렇다. 사과 맛을 특정할 수 없고 딸기 맛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맛이야, 이게 딸기 맛이야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과 맛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과 맛도 아니고 딸기 맛도 아닌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의 맛은 뭘까? 그렇지만 원래의 맛은 따로 없어요. 한 번도 같은 맛이지 않다는 거. 한 번도 같은 맛을 두 번 느낄 수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두 번 느낄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령 맛이 없다라고 우리 기억에 맛이 없는 경험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자, 결국에는 그 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은 먹어보나 안 먹어보나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것은 먹어봐야 경험이 있어야 알아요. 그런데 물론 안다고 해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과 맛은 이래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과 먹을 때마다 사과 맛은 다르니까 또. 사과도 먹을 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과 맛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과 먹을 때와 딸기 먹을 때가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사과 먹을 때마다 달라도 다 달라도 딸기 먹을 때하고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예. 보통 미식가라고 하잖아요. 예. 미식가분들 보면은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미각이 아주 뛰어나서 예. 구별을 잘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뭐 남을 먹으면 이 나물이나 저 나물이나 그냥 비슷하게 하고 먹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음식에 대해서 아주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갖고 맨날 궁중 음식을 차렸어요. 그거만 음식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일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밥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냄비 같은 데다가 양냄비 같은 데다가 밥을 기넣어가지고 뭐 나물 드시고 그래갖고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 눈에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먹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왜 죽을 뻔했냐면은 제가 그만큼을 먹었어요. 예. 예, 상상하지 못할 그 양을 그렇게 많이 먹길래 그래갖고 그때 제가 한번 질렸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노래지면서 바깥에 나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선 제가 이제 가뜩이나 음식에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음식 먹을 때마다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음식을 먹는 거야, 맛을 보는 거야, 이래요. 그럴 정도로 하고 남편도 야, 너 미쳤냐? 이래요. 어느 때는 무슨 음식을 그렇게 찾는 게 막 맨날 궁중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도 그걸 모르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랬는데 어느 날 나물을 이렇게 갖고 이거 먹고 했는데요. 갑자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나물 하나하나가 완전히 나는 콩나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그 맛이 아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물이 이렇게 맛이 있다는 건 저는 모르겠고, 이렇게 다르게 분명할 수가 있나, 생생할 수가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야, 콩나물도 이렇게 생생한 맛이라고? 이거 뭐, 도라지는 말고, 그 뭐죠, 고사리 같은 건 별로 맛이 특이하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아주 생생하고, 배까지 있는데, 그게 아주 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이. 야, 신기하다. 음식이 이런 맛이란 말인가. 그때 제가 좀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음식을 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는 사실 우보가사님 법문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딱 켰는데 우보가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함 등록을. 근데 거기서 느낌대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느껴지는 대로 하는 건데, 뭐, 엉덩이에 닿는데 느껴지십니까? 뭐, 선풍기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 바람이.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탁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그러니까 그 기본에서 너무 멀리 붙인 거예요, 뭐를 갖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알아들은 거죠. 내가 뭔가 군더더기를 많이 붙였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잘라냈어요.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보니까 저는 음식을 먹기 전에 버릴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걸 먹어야지 내가 먹는데, 요거는 뭐 이래서 조금 이상하고, 고기는 뭐 기계가 좀 붙어서 이상하고, 일단 버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라내고 먹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야, 그냥 먹어. 버리지 말고 먹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그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분별심, 뭐 어떻게 자랐건 간에 그건 뭐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분별심에 의해서 계속 분별을 하고 뭐 취사 선택하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좀 알고 그때서부터 좀 그게 많이 없어지면서 예전에 그 생생했던 그런 맛은 제가 아직 그 이후로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훨씬 모든 음식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먹었을 적에 그 제가 취하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되고 편해진 것 같아요. 편해졌어요. 예. 역시 그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것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뭡니까? 맛이라고 하는 이 경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맛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경험은 어떤 경험을 가리켜서 맛이라고 그럴까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가리켜서 맛이다라고 하느냐 이 말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말들은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이 세상에 없죠.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맛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에 대한 말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에 대한 말일까? 근데 조금 전에 영광님의 말씀 속에 어떤 단서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음식을 딱 보자마자 또는 이제 고기를 딱 보자마자 요거는 비계가 있어. 비계가 너무 많아. 또는 요래. 또 심줄이 있어. 그러면 이 맛은 질길 거야. 아니면 어떨 거야. 어떨 거야. 이 맛 먹어보지도 않고 이 맛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맛은 생각 맛이죠. 응? 이건 생각 맛. 벌써 딱 보이니까 드는 생각이에요. 요거는 비계가 많으니까 뭐 이거는 맛이 없다 또는 맛이 좋다 뭐 또는 심줄이 있으니까 이건 질길 거야 라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서 알아지는 맛이잖아요. 그런데 맛은 먹는 경험에서 알아지는 것이 맛이라는 거잖아요. 응? 먹는 경험에서 알아지는 거니까 이 먹는 데서 이 알아지는 맛이 진짜 맛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먹는 여기서 알아지는 이 맛을 모르고 생각 맛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제 경험, 실제 먹는 여기서 일어나는 맛을 모르고 생각으로 요 맛은 어떨 거다라고 하는 실제로 그 맛으로 경험된다는 착각 속에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실제 맛을 모르는 거죠. 실제 맛을 몰라요. 그래서 실제 맛을 몰라요. 자, 맛에 예민하다 또는 맛에 생생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실제 경험, 생각 맛이 더해지지 않은 실제 경험의 맛은 단 한순간도 똑같지 않으니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한순간도 똑같지 않아요. 생각 맛은 되게 똑같아요. 돼지고기 맛 똑같지. 설탕 맛 똑같아요. 흰쌀밥 맛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 경험에 나와서 지금 먹는다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맛은 쌀밥이 어떻게 맨날 똑같아? 매 순간 다 달라. 돼지고기 맛이 어떻게 다 똑같아? 매 순간 다 달라. 자, 매 순간이 다 다르니 얼마나 섬세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생각으로 먹는 사람은 사실은 맛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 맛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딱 패턴이 정해져 있죠. 생각이라는 것은 상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적으로 작용돼. 우리가 뭐 현대말로 하면은 상은 항상 패턴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섬세하지 못하죠. 정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 맛은 항상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맛을 죽여요. 생각 맛은 맛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 맛은 생각 맛보다 훨씬 뭐라고 그럴까? 풍부하고 다양하고 온갖 맛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바로 요게 이 먹는 도의 맛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의 맛은 항상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죽이고 싫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키워요. 즉, 이 생각의, 이제 맛이라는 건 생각의 느낌이죠. 생각의 느낌이. 맛이라는 것도 결국 여기, 혀에 닿는 느껴짐이잖아. 맛이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이름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요게 생각으로 요 맛이 착각되거나 또는 생각이 더해진 맛이면은 이 맛은 죽어요. 왜? 모든 맛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갖다 붙이니까, 패턴적으로 갖다 붙이니까, 맛을 죽여요. 그래서 요 생각이 끼지 않는, 생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 맛은, 왜? 사실은 매 순간이 똑같지 않으니 섬세하고 생생하고 다양하고 풍부해요.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뭐라고 그래요? 와인을 딱 마실 때 이 풍미가 아주 풍부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응? 단지 이 산도니 탄닌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맛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응? 자, 그런 풍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먹는다는 경험이 많아요. 자, 우리는 와인을 마시면서는, 야, 이 풍부한 이 맛, 그러면서 행복해 하는데,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자, 이 맛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맛은 이래요. 자, 반대로 우리가 괴롭다는 거, 안 좋다는 것은 실제 경험에다가 요게 더해짐으로써 더 괴롭다, 더 아프다가 돼요. 맛이 죽이고, 아픈 것은 더 훨씬 키워요. 자, 그러니까 실제 경험은 좋다는 것은 훨씬 좋고, 안 좋다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의 맛이에요. 생각의 느낌이에요. 실제 경험은 안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좋다도 없지만 좋다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대로의 맛일 뿐이에요. 원래 그대로의 맛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도의 맛은,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의 맛은 아주 맛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맛을 잘 느끼는 사람이죠. 조그마한 맛도 느껴요. 그런데 이 도의 맛을, 있는 그대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온통 설탕 맛을 좋아해요. 설탕 맛, 아이스크림 맛.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은 맛을 잘 몰라요. 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맛을 대충 어떤 거 보면은 맛없다고 그래요. 오늘 점심으로 제가 싸운 샌드위치는 빵이 조금 약간 짠데, 오늘 점심까지 가서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는데 안 드셔서 혼자 거의 다 먹고 한 2조각 남았을 텐데.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아이씨, 맛도 없는 거 이걸 뭘 맛있다고 먹냐 이래요. 그게 뭐예요? 유치한 맛이야. 야, 너는 유치한 맛이야. 유치한 맛이 뭐야? 설탕 맛밖에 몰라. 설탕 맛 대충 네 입에 좋다는 것만 먹지. 음식은. 그러니까, 이건 맛없는 음식, 이것도 맛없는 음식. 자기 먹고 싶은 그것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가릴 게 없어요. 왜? 맛이 다 다른데? 그리고 좋다 싫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맛은 우리가 이 새로운 맛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거의 뭐라고 그럴까, 싫지 않다 또는 새롭다라고 이렇게 느껴요. 그와 같은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맛의
도사, 맛의 달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부사님. 예. 근데 사실은 그 맹경험의 그 맛은 어떻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만 이렇게 느끼고 뭐 그렇게 하면 이 살아가는 데는 물론 뭐 자기는 이 짠 것 누군가가 짜다고 말을 해도 뭐 자기 그 짠맛 그 자체를 이렇게 절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의 도의 삶에서 이제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이게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그냥 이게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짜다 뭐 달다 막 이런 말을 이렇게 불평을 해도 자기는 그거는 뭐 짠맛은 짠맛대로 다른 뭐 생생한 맛을 느낄 것이고 뭐 단맛은 단맛대로 생생한 맛을 느껴가지고 단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것은 맹경험으로 이건 이런 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그냥 일종의 뭐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신 만족해 줄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맛을 내 경험 맛을 그대로 경험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도의 상태가 아니면 그게 경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행히 가령 맛없다라고 맛있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 특별히 더해줄 말이 별로 없죠. 그런데 괴롭다거나 맛없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지요. 괴롭다고 할 때는 누군가가 괴롭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은 좀 솔깃해질 수가 있겠지요. 맛없다는 사람에게는 맛 있는 어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그렇게 되는 경험은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경험을 직접 공유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자기 입으로 경험되는 건데, 어떻게 이 맛을 어떻게 뽀뽀한다고 해서 그 맛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맛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삶의 도라는 말을 안 쓰고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맛을 느끼고 맹경험의 맛을 느끼고 하는 것은 도가 되었을 때고 그 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 때 그게 어떤 맛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는데 실제로 뭐 어떤 맛인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지 이제 이 맛이다 저 맛이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말해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령 그것은 우선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관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근데 실제 맛을 봐야 알 거 아니야. 그것은 관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응? 관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할 수 없다. 맛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게 맹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맹경험 상태가 되도록 하는 손가락이 될 수는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청장 먹는데 왜 너는 맛없다고 그러고 나는 맛있다고 그러지?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같은 걸 먹었는데
그렇다 요런 말로서 맛있다라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요게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게 될 수는 있는 거죠. 예. 응? 야, 이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그거 이상한데? 이렇게는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다라고 맛없다라고도 규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한 거 아니냐. 응? 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맛이 경험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요 맛을 알게 되겠지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는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뭐 그렇게 여쭤보면은 뭐라고 답변을 아니, 그 조금 전에 자기가 이야기했잖아요. 규정할 수 없다. 이제 그거는 확실한데. 자, 근데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건 뭐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제 경험 그 자체가 될 때, 그것이 실제로 이 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맛이잖아요. 그 삶의 맛이잖아. 그 삶은 경험의 그런 지혜라고 하는 이해라는 것이 경험에 녹아져서 경험이 그렇게 된 규정이 없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느끼는 맛이 됐든 느낌이 됐든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응?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이익이잖아요. 거기에는 괴로움이 없고 안 좋음이 없으니까 그게 이익이잖아요. 응?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자꾸 스님은 자꾸 이걸 남들도 다 느끼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들까지라고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맹경험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삶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남하고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자, 우선 자기 자신이 느끼면 자기 자신은 이제 맹경험을 했으면 뭐 맛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것이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됐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맛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것이고, 맛이니 뭐 이런 말을 안 할 것이고. 그럼 남은? 그런 게 이제 하지만 남들한테는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뭐 너도 맹경험을 느끼도록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뭐 맹경험을 느껴봐 이래가지고 써야 되겠나? 어? 아이고 어쨌든 그래요. 제 생각에 그래 맹경험 그게 사실은 말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를 우리 삶에 그게 맹경험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뭐 맹경험을 느끼나 안 느끼나 그냥 맛은 그냥 맛은 네 생각이다 그렇게만 말해도 그게 관념적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제 경험을 안 하고 그냥 맛은 네 생각으로 나온 거야. 청국장 봐봐. 청국장이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빠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맛은 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럼 다 알아들으면 그러면 되지. 저도 그렇게 말하듯이 사실 저도 맹경험 이런 거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그 사람이 본문 들으면서 그래 사실 그렇잖아. 청국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맛은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다 편해져요 그냥. 그러니까 맛있다 없다 이건 네 생각이다. 이것도 지금 내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서 편해지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저는 그 정도 단계까지가 이제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맹경험 그거를 꼭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그 자리 말씀하실 때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느껴보면 맛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맛을 맹경험의 맛이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보면은 이제 맹경험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경험도 없으면서 맹경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꼴이잖아, 사실. 그 사실 본문을 들으면서 그 후보사 맞는지 들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맹경험이라는 게 참 진짜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좀 느껴질지. 자,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이 맹경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생각대로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경험에서 모순되잖아. 그러니까 청장 문제에 서로 모순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대로 또는 내가 요런 맛이야 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자각이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맛대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게 진짜한 자각이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청장 맛이, 진짜 청장 맛이 알아지는 거잖아, 이제. 생각 맛이 아닌. 진짜 청국장 맛은 사실은 잘 모르고. 그걸 왜 자꾸 모른다고 규정을 해? 잘 모르고,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경험이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 청국장이라는 그 맛은 그냥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내 생각. 그런 정도만 이제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지 생각이라는 것 정도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삶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조건이, 이제 도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럴 때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그것이 분명해져야, 그래야 진정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도 없는데 누구 말을 들은 거 가지고 하면 전도사밖에 안 되잖아. 앵무새밖에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앵무새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면서 말만 이해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니까. 응? 근데 교사님, 현상적으로 그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현상적으로 이해가 된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다르니까 이게 실제로 보이는 저게 내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보라색 마우라를 하고 있네, 컬러를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자주색 뭐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자기의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듯이 이 보이는 게 다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경험으로 그게 현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 자, 그게 이제 정말 그런 경험 상태라면 규정이 없는, 이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의 경험이 어떠하던가요? 빡빡 세울 수 없죠. 어? 빡빡 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 빡빡 세울 수 없는 것은 예. 생각 경험을 빡빡 세울 수 없는 거고. 내 생각을 빡빡 세울 수 없죠. 자, 이제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표현은 규정적으로, 내용 규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것을, 그런 경험, 야, 이런 경험인데 이런 경험을 어떻게 말을 할까?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뭐 말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말을 규정하는 맛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부처님 법이라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딱 규정한 것은 아니어도, 야,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 항상 하는 게 아니야. 어? 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요렇게는 설명을 하시잖아. 어? 근데 맛을 딱 단맛이야. 요렇게 규정을 못 해도,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요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너가, 야, 이거 먹어본 맛이 어때? 그리고, 좀 달고, 썩었는데, 야, 그것은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응? 자, 네가 단다는 것은 네 생각이고, 쓰다는 것도 네 생각이고, 응? 그러니까, 자,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실제 경험이 아니니까. 자, 그럴 때 네 실제 경험은 어때? 나한테 말을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그 맛을 안다면은 말로 안 해도
이맛, 이래도 상관없어. 자, 안다는 것은 그런 거죠.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응? 자, 그렇지만은, 이런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응? 가령, 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무상무화코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맛을 경험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뭐 무상무화코라고 하든 연기라고 하든 뭐 이런 말들로서 또는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경험되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돌리지도 못하고 빙빙 돌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빙빙 돌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말을 가르치려고 온갖 말로서 노력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온갖 말로서 해도 자기 자신은 분명해. 자기 자신은 분명해. 그러니까 단지 생각대로 할 수 없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맨날 똑같은 말이 그러면 생각대로 할 수 없어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냥 뭐 누구한테 야 그거 네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이해할 수도 있지.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대줘야죠. 어떤? 실제 맹경은 뭐 이런 건 얘기해봤자 그 사람 못 알아들 것이고.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해 그래? 일단은 맛에 대해서는 자,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증명이란 말은 스스로의 경험의 확인을 증명이라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을 증명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내 증명을 이렇게 해주는 이게 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뭐 현상을 통해서 자,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 사과 맛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 맛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스스로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자기가 안다면은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될 수 있겠는가는 알아요. 왜? 나는 어떻게 경험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 부처님이 가령 초전법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가령 깨달음이 있고 보니까, 요런 상태니까 깨달음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도다. 자, 그런 상태가 되니까 지혜도 일어나고, 뭐 안목도 일어나고, 뭐 깨달음도 일어나고, 또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더라. 자기 경험으로 하시는 거잖아. 경험으로 확인되신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도라고 하는 어떤 경험 상태나 깨달음이라는 것이 분명하신 거지. 왜? 자기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 경험으로 확인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깨달음의 경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요걸 나눠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요런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요런 경험이 어떤 건지는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주신 거지. 자, 단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